2018년도에 외식업체 사장님 중에 60세 이상이 18%였습니다. 네. 지금 5년 지났죠. 30%예요. 연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21억 3,600. 분들 중에 제일 큰 매출을 낸 분인데 네. 월 최고 매출 2억, 1억 5천 이렇게. 이게 1인 대행사를 해서 낸 금액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700으로 들어오셨다가 바로 다음 달 5,300까지 오르시고 2천만 원 올랐네요. 예,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5,900만 원, 거의 6천만 원까지 나왔던 매장이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가 컴퍼니라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준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요? 네네. 어떤 일이죠? 외식업 전문 마케팅 대행사고요. 식당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출근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방금 일어나고 아, 이제 씻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 네.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출퇴근이 길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회사 차리시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차리기 전에요? 네. 4년 전에 배달 전문점을 창업했어요. 배달 음식점. 네. 거기서 냉면집을 했는데 그때 창업비용 1,000만 원으로 창업을 했고요.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코로나가 그때 터지면서 월 매출 1억 2천까지 거의 6개월 만에 찍었죠. 네, 휴먼 스토리라는 인터뷰 채널에 나갔는데 그때 100만 뷰 가까이 나오면서 장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맹 문의가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맹점 13개, 직영점 3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는 또 3억 투자를 받아서 160평짜리 육가공 공장도 운영을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빚이 그때 1억 정도 생겼는데 그때가 26이었거든요. 직장으로 갑자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업으로 망한 거 사업으로 일으키자 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배달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홀 매장을 또 1,300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 해산물 브랜드였거든요. 네. 그게 또 직영 5호점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게 5개까지 차리는데 8개월 걸렸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월 매출이 3억 정도 나왔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매장을 정리를 하고 재작년 3월에 서울로 이렇게 상경해서 마케팅 회사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딱 2년 차 됩니다. 장사를 되게 잘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마케팅 대행사를 차리시게 된 거예요? 제가 창업을 2020년도에 했는데 네. 2020년도부터 최저 시급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네. 그거만큼 음식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출 내역에서 인건비 비율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욱 문제는 최저 시급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도 최저 시급으로 직원이 안 뽑혀요. 그러니까 더 웃돈을 주고 뽑아야 되죠. 네. 근데 웃돈을 주고 뽑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그 퍼스널 브랜딩이 돼 있어서 네. 막 전국에서 머리 밀고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빡빡이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근처에 선배들, 친구들, 직장 다니는 분들을 보면 뭐만 하면 장사하겠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식당 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랑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쏟아져 나오겠다. 외식업자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그게 간판, 인테리어, 마케팅 3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좋은 상권들 보면 몇 억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몇 천 들여서 부수고 짓고 부수고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간판도 계속해서 바뀌고, 인테리어나 간판은 창업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마케팅은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서 진짜 그렇게 마케팅 회사를 창업하기 결심을 했습니다. 장사를 원래 잘하셨으니까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신 거네요. 네네, 그것도 한몫하죠. 저도 식당을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네. 마케팅 대행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저도 네. 식당 사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제 마음에 차는 네. 멀쩡하게 하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데 많이 맡겼거든요. 네. 한 달에 1,500만 원씩도 써보고. 와. 그래서 이 시장 굉장히 겉은 부풀려져 있는데 수준이 낮은 것 같다. 내가 이 시장에서 1등 먹겠다는 마음으로 진입을 했죠. 한 달에 1,500만 쓰고 이렇게 효과도 없으면 되게 좀 그렇겠네요. 온라인상의 노출을 위한 수단인데 네. 노출은 시켰는데
저희 매장이 매력이 없어서 유입 전환이 안 된 거면 저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노출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사장님들이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욕심만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뉴스를 봤을 때 마케팅 업체에 막 사기해서 되게 크게 있었던 거 봤었거든요. 네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이제 식당을 운영했었잖아요. 네, 네. 전화가 하루에 네. 5통씩은 옵니다. 근데 그 TM을 하는 마케팅 대행사들 수법이 네. 네이버인 척을 해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 막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엄청 저렴한 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가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160만 명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사기 피해 공유방이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과관이에요. 한 달에 11,000원짜리를 네. 막 10년치 결제하고 와. 어이가 없습니다. 10년치 계약해서 그럼 돈 한 번 내는 거예요? 그쵸. 와. 150만 원 그거 받아내려고 한 달에 11,000원으로 진입장벽 낮게 설정해서 10년치를 계약을 받는데 근데 한 달에 11,000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최저시급 1시간인데.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어딘가 기대고 싶고 수중에 돈은 없는데 마케팅은 하고 싶고 하니까 네. 자꾸 속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매출 막 어느 정도 상승하신 고객인지. 매출 상승 사례는 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상승한 곳이 네. 8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8천만 원. 한 달 달에요? 만에. 와. 예, 맞습니다. 그거 이따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제 네. 회사입니다. 이름이 장가 컴퍼니네요. 예, 장가 컴퍼니입니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뭐죠?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 예. 네. 제가 이태원 네. 클라스 보고 감명 깊어가지고 처음에 배달 전문점을 창업을 했는데 네. 그거 이름이 장가였어요. 제가 장씨기도 하고 네. 사실 이태원 클라스의 장가가 악덕 기업으로 그쵸, 나왔었는데 악덕 기업이죠. 저는 뭐 선한 기업 장가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장가로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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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이 있습니다. 대표 여기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최근에 개발자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이제 19명. 대표님 그럼 출근하셔서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스케줄이 이제 와서 전날 있었던 이슈 파악 한번 하고 이슈들 해결하고요. 보통 어떤 일들이 있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이슈죠. 컴플레인이 걸렸으면 어떤 컴플레인이 걸렸는지 그런 거 있으면 저희 문제면 저희 문제 인정하고 뭐 대처해 드리고 아니면 사장님들 문제인데 저희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설명드리고 그거랑 이제 전날 있었던 일들 한 번씩 파악을 하고요. 팀별로 오후부터는 보통 팀별 팀장들 회의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 드렸다 보니까 개발 사항 어떤지 체크하고요. 그러고 뭐 외부 미팅 잡거나 유튜브 촬영하거나 네. 네. 직원이 이렇게 많으신데 부서가 나눠져 있나요? 저희는 지금 총 6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실행팀, 대행팀, 컨설팅팀, 사진팀, 기획팀, 개발팀. 최근에 또 이거 전자칠판 사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 당근마켓으로 네. 160만 원 했습니다. 원래 신품가가 400만 원 하는데 싸게 샀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고 부서도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 장가 컴퍼니는 지금 회사가 좀 커져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업체 수가 280개거든요. 280개요? 엄청 많네요. 네, 280개 업장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사실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 덜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좋지만 그럼 결국에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네, 업체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어떤 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립니다. 인스타 광고를 돌리면 사장님들 뭐 매출 저조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카드 뉴스들을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는데 사장님들이 그 광고를 보시고 문의를 하세요. 문의 들어온 거 확인하고 상담해가지고 이제 저희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 저희도 네이버 위주의 마케팅을 자주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맛집을 찾아갈 때 인스타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당근마켓도 보고 하지만 결국에 최종 검증을 네이버에서 하고 가시거든요. 아마 PD님도 그러실 거예요. 네, 그쵸. 네이버로 제일 많이 검색해서 맞아요. 맛집 찾고 그렇죠. 네,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봤더라도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하고 네. 위치도 봐야 되고 리뷰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좋은 리뷰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검색했을 때 네.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지도란 말이에요. 플레이스
여기에서 상위 노출될 수 있게 이제 작업들을 넣고 하는데, 사실 이 상위 노출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 로직이며 뭐며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냐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토스 아시죠? 토스. 네. 토스에서 어떤 기능이 숨어 있냐면, 오늘의 방문 미션이라고 토스가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한잔의 술 건대점, 건대 닭볶음탕 술집 검색하고 위장소 클릭하고 전화번호 뒤 4자리 입력하면 끝. 한잔의 술 건대점. 여기 전화번호 3656 입력하면 이렇게 토스가 돈을 주는데, 토스에서 말한 업체를 클릭하면 네이버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 가게가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유입이 많아졌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은 저 혼자 있는데 토스 이용자 수가 한 달에 2천만 명이거든요. 네. 이런 미션들을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네이버한테 이 가게가 인기가 많은 매장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미션을 많이 하면 이 매장은 방문자 수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원래는 50명씩 들어왔는데 이 광고를 시작하니까 1000명씩 들어와.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가게가 인기가 많아졌나 보다 하고 순위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건데, 이 업체를 올려달라고? 토스에다가 누가 의뢰를 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플레이스 광고는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지 잘 올라가냐, 그런 세부적인 노하우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 광고 대행이 하는 일이 전문적인 마케팅이랑은 좀 거리가 멀게 식당 사장님들이 귀찮은 일을 대행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장님도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려고 하시면 이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죠. 제가 마케팅 대행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겨난 시장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식당 일을 하다 보면 그 식당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다른 생각을 못 하세요. 이런 게 아마 있는지도 모를 거고 알아보실 생각조차 못 하실 텐데, 이게 결국에 토스에 주문만 하면 노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제 마케팅 대행은 이 중간 네. 대행만 하는 거예요. 대행 수수료만 연결해서 받고. 네. 결국에 뭐 가장 큰 틀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스에 올리기만 하면은 그냥 토스 이용자들이 알아서 돈 그 4만 벌라고 누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토스 이거를 3원, 5원 벌려고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경남 진주에 계시는데, 최근에 설에 진주에 내려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3원씩 모아서 6만 포인트를 모으셨더라고요. 6만 포인트요? 예.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네. 60대들 사이에서는 유행이래요. 이런 앱테크가 네.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20대들은 적은데 10대랑 50대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소일거리로. 시간 남을 때 그냥 들어가서 해보시고 약간 용돈벌이처럼.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지. 결국에 저희도 이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흔히들 뭐 트래픽 저장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트래픽 저장하기 뭐 하는 거 어뷰징 아니냐, 불법 아니냐 하는데, 네이버도 이런 거를 해요. 이게 네이버 페이에서 쇼핑 리워드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림 받기 하면 100원 지급. 네이버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뭐 플레이스 광고나 여러 가지 광고들로 상위 노출을 못 시켜요, 사실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상위 노출 시키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적으로 마케팅 대행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생각보다 그 속은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네. 저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 그냥 뭐 블로그 쓰거나 뭐 인스타 올리면 되는 건가?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식당들은 결국에 가산 맛집, 가산 디지털 단지 역 맛집, 네. 가디 역 맛집 뭐 이런 키워드에 올라가고 싶으실 텐데, 강조드리는 거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가산 맛집 쳤을 때 우리가 만약에 1페이지에 떴어요, 우리 매장이. 사람들이 호기심 끌어서 이거를 눌러봐야지 올지 말지를 정하잖아요. 올지 말지를 정하는데 이 사진이 매력이 없으면 누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 노출도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디 관광지 가거나 어느 새로운 동네 가면 땡땡 맛집 쳐서 이렇게 쭉쭉 내려보다가 하고 관심 있는 매장을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야 뭐 리뷰를 확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눌러보게 하려면 일단은 사진이 예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회사도 같이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음식점 사진 찍으러 다니는, 그게 방금 이제 옆방에 그 사진팀들 계셨고, 그 다음에 눌러서 들어왔으면 PD님은 뭘 확인하세요? 저 메뉴 확인하고 메뉴 확인하고 뭐 후기 좀 보고 리뷰 확인하고 네, 그러고 갈지 말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뉴 사진도 예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가격이랑 구성도 그 뭐 관광지는 관광지 특성에 맞게 공식들이 있어요. 여수 저희가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뭐 먹고 싶으세요? 문어, 돌문어? 그쵸, 뭐 해산물 네, 먹고 네, 싶겠죠. 해산물, 네. 그러면 타지에서 여수로 놀러 온 사람들이 먹고 싶은 구성이 있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리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가성비가 좋아요, 맛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결국에 그 리뷰들을 리뷰 이벤트로 뭐 손님한테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리뷰를 이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쿠팡 최근에 구매해 보셨나요? 네, 매일 이용합니다. 로켓 배송. 쿠팡 리뷰를 보면 엄청나게 막 장문의 리뷰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광고거든요, 사실. 아. 광고가 맞아요. 그게 다 마케팅 업체들이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귤 1kg예요. 근데 하나는 25,000원에 팔아요. 하나는 5만 원이야. 근데 이거는 리뷰가 2개밖에 없어요. 이건 리뷰가 5만 개예요. 근데 이거는 다 누가 봐도 광고 리뷰예요, 5만 개. 네, 근데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거 사죠. 5만 개 있는 거 사죠. 왜요? 광고인 걸 아는데. 저는 근데 광고인지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몰랐고 그냥 많으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네. 대부분 광고인 걸 모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산단 말이에요. 이걸 네. 왜 사냐면 덜 사기 같아서 사세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뷰도 판매를 네.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대행 상품에서 이제 네. 순위 높이는 거 판매하고, 순위를 높였으면 클릭하기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 상품 판매하고, 사진이 예뻐서 눌러서 들어왔으면 메뉴도 네. 예뻐야 되니까 메뉴 판매하고, 그 다음에 리뷰가 없으면 어차피 안 사요. 리뷰 상품 판매하고, 그 리뷰가 뭐 블로그 리뷰든 영수증 리뷰든. 근데 이게 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순위 높일 때도 저희가 토스한테 주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문만. 이 블로그나 영수증도 주문만 합니다. 주문 어디로요? 이거를 해주는 업체들한테. 아,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해주는 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네. 실행, 대행이라고 실행, 구분 짓는데요. 실행사들, 대행사들.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대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대행이에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 아시죠? 네, 해외 구매 대행. 네, 네. 그게 뭐죠? 그냥 대신 주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주문해서 고객을 받게 해주는. 대신 주문해 주는 거예요. 왜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람한테 물품을 사죠? 나는 이제 해외에서 구매할지 모르니까. 구매할 줄 모르니까. 아, 예. 저런데 맡길지 모르니까. 맡길 줄 모르니까, 어디 맡겨야 될지 모르니까. 네. 결국에 이 정보들만 알면 대행사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은 내가 그냥 직접 맡기면 되는 거네요. 그쵸. 거기다가 네. 대행사가 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참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인구 상황판인데 호시스 이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뭐 저출산이다 이야기 많잖아요. 2024년도 이게 이거 그래프입니다. 저거 무슨 그래프예요, 저거는? 이게 지금 꽉 차면 네. 다시 돈 받을 때. 아, 네, 계약일이죠. 지금 1주차에서 뭐 네. 8주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약한 지 몇 주차나 지난 업체인가. 저희 이제 매출 성과 난 업체들인데 3,800으로 들어오셨다가 바로 다음 달 5,300까지 오르시고, 2천만 원 올랐네요. 예,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5,900만 원, 거의 6천만 원까지 나왔던 매장이고, 강남에 있는 매장인데 뭐 8천만 원 팔다가 바로 다음 달에 1억 800만 원, 뭐 2,800만 원 정도 오르고, 뭐 보통 이렇게 뭐 좀 매출이 낮은 곳들은 네. 못해도 한 600만 원씩은 오르고요. 여기도 11월에 6천만 원 오픈해서 12월 8,700, 1월 8천. 수원 인계동에 고깃집인데 2월 달에 4,800만 원 정도 팔다가 3월 달에 이제 1억 4천 정도. 1억 이렇게. 4천이요. 거의 3배 넘게 뛴 거네요. 네, 여기는 뭐 8천만 원 정도 올랐네요. 와,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지금 이 자료들이 다 네. 상위 노출을 시켰던, 뭐 이렇게 첨단 맛집 쳤을 때 뭐 네. 1페이지에 매장이 들어간 거, 뭐 병점 맛집, 뭐 구월동, 영남대, 네. 복명동,
뭐 전국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강남 맛집을 한 달에 한 30만 명이 검색을 하세요. 네.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된 게 네. 노출만 되면 한 달이면 30만 명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10%가 클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3만 명이 클릭을 할 거고요. 또 10%만 매장을 온다고 해도 3천 팀이 오게 되는데 그렇죠. 3천 팀이 온다면 객단가, 테이블 단가 5만 원씩만 잡아도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랑 1억 5천이 상승이 되니까 결국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저는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프라인 노출을 많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겠네요. 좋은 상권에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쳐다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도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죠. 월세가. 네. 결국에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남 맛집 같은 한 달에 30만 명 하는 키워드는 비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진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세팅을 해서 클릭을 하게 만드냐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강남 맛집 이런 곳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조금 지방적으로 가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곳들이 너무 많아요. 사진만 설정을 해도 네. 눈에 확 띕니다. 그럼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런 데 네. 상노출 시켰을 때. 그리고 특정 뭐 땡땡 맛집을 검색했을 때 PC로 봤을 때는 이렇게 8개가 뜹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2개는 광고라고 돼 있죠. 네, 광고 써있는. 이거는 네이버한테 돈 주면 네이버가 띄워주는 광고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누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광고자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눌러봐요. PD님이 이거 광고인 거 아셨나요? 아니요, 저 몰랐습니다. 그럼 눌러보시겠네요.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이거는 CPC 광고라고 클릭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업체 돈이 나갔어요. 이미. 아, 그래요? 네. 한 번 눌렀는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마 한 800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800원 또 나갔습니다. 그럼 일부러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은 네. 네이버가 그래서 막아놓기는 했어요. 중복. 네, 하루에 한 번만 네. IP로 이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켜놓으면 돈이 안 나가요. 돈이 안 나가고 여기 보시면 지금 강남 맛집으로 쳤을 때 뭐 네. 임회장이 상위 노출이 돼 있는데 핸드폰으로 검색했을 때는 1등이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노출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없는 광고예요. 근데 여기에 강남 맛집을 쳤을 때 광고가 아니라 아까 그 토스에서 주문해서 상위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탁 갖다 놔놓으면 계속해서 상위 노출이 되면서 노출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돈을 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노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로 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계속 노출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굉장히 외진돼 있어요. 어디 검색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은 이제 남양주인데 남양주 네. 맛집을 쳤을 때 상위 노출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유입이 많은 거죠. 유동인구가 없는 데잖아요. 온라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키워드를 먹으면 유동인구가 없는 상권에 있는 매장도 장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뭐 찾아가는 맛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려면 찾았을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찾았을 때 안 나오면 찾아 못 가요. 찾았을 때 나오게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대표님은 연 매출이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 23억 정도 23억이요? 그럼 원로 했을 때 어느 정도죠? 원로 했을 때 뭐 2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21억 3,600. 네, 이게 아마 가결산이라서 그렇고 정식으로 재무제표 나오고 나면 2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월 매출 최고로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찍어보셨나요? 3억 8천입니다. 3억 8천. 거의 4억이네요. 네네.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제 뭐 쭉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된 회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작년 6월부터는 계속 2억대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4년 전에는 배달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열심히 배달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100만 뷰, 해산물 매장 운영할 때도 260만 뷰 정도 나왔다 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자를 4명이나 채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이템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당연히 한없이 부족하고 지금 성장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되지만 네. 그 열심히 하되 괜찮은 아이템에 그 열정을 쏟아야지 결국에 공급과 수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열정을 쏟는 거랑 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은 그런 데서 열정을 쏟는 거랑은 리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시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전국에 식당 수가 83만 개입니다, 지금. 83만 개요? 예, 1%가 8,300개, 0.1%가 870개인데 저희가 지금 한 0.04% 먹고 있거든요. 그나마 외식업 대행사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0.04%를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시장이 정말 바다와 같은 시장입니다. 저희의 1차 목표는 일단 1000업체 점유율 0.1% 이상이 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네. 그렇게만 되더라도 연매출이 100억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큰 시장인지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다른 업종으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저희 내부에서도 네. 팀원들이 필라테스 업종도 우리가 마케팅을 하자, 미용 쪽도 마케팅을 하자, 미용 23만 개, 필라테스 헬스가 6만 개, 병원 그런 것들 하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고작 0.03, 0.04% 먹고 있는데 이게 뭐 업체수가 없어서 다른 카테고리를 갈 이유가 없다. 그냥 우리는 뾰족하게 외식업 전문 마케팅 대행사로 가자. 네. 그래서 저희는 뾰족하게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식당만 해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네. 대표님은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앞으로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식당을 차리고 식당 마케팅하면 단가가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네. 컨설팅이나 결국에 자영업도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중요한 점은 뭐고 실수가 나지 않게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고요. 저도 결국에 했던 게 F&B다 보니까 올해 안에 또 식당 하나를 또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식당 새로 여시는 거예요? 어떤 식당이죠? 여러 가지 식당들을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식당을 하고 싶더라고요. 몸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서 아직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는 사실 안 정했어요. 안 정했는데 올해 9월달, 10월달쯤에 오픈을 목표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데 식당 하나는 번듯하게 또 운영을 해야지 증명도 되고 입만 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교육도 하시잖아요.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육을 듣고 난 성과를 내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교육을 들으셨는데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셨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성과 잘 나신 분이 혼자서 하시는데 월에 1억 9천, 2억까지 매출을 찍었던 혼자 하시는데 월에 2억이요? 저보다 잘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은근히 배가 좀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혹시 그분 이게 자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나요? 네네, 있죠. 이제 배웠던 분들 중에 제일 큰 매출을 낸 분인데 네. 월 최고 매출 뭐 2억, 1억 9천 이렇게. 이게 1인 대행사를 해서 낸 금액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게 좀 더 이제 일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으면 좋겠어. 방금 어떤 걸 하신 거죠? 1분 스피치라고 이제 팀원들 돌아가면서 한 명씩 1분 동안 얘기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지식 산업 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개인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런 떨림이 무뎌지라는 것도 있고 또 서로 뭐 동기부여나 그런 거 되면 좋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어요. 되게 뭔가 신기한 문화네요. 처음에 하기 싫어했는데 다들 네. 밀어붙였어요. 아, 네. 지금 개발팀 한번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아, 네. 체크하고. UI 플러스 저는 뭐 비즈니스에 가져오면 됩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고객들이 자기가 명지 맛집을 찾고 싶다. 네. 그럼 이제 명지 맛집에 자기 가게를 등록해 놓고 순위를 계속 추적하고 싶겠죠. 네. 맨날 검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명지 맛집 뭐 자기 가게 이름 입력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일매일 추적이 됩니다. 아, 네. 상위 노출을 이제 의뢰를 하시고 저희가 주문을 넣고 순위가 차츰차츰 올라가는 걸 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네. 그거를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 매일마다 찾아야 돼요. 이게 몇 네. 등에 있고 몇 등이 올라갔고 근데 지금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매일마다 추적이 되게끔 네.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진주 맛집을 굉장히 잘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맞아요. 네, 여기 올타 축산이 몇 등에서 몇 등 됐죠? 89등에서 17등이 하루 만에 되는데 아, 하루 만에. 네. 이때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저장하기가 이만큼 늘어서 이만큼 순위가 올라간 건데 네. 이 매장을 이렇게 상위 노출시키려면 뭐를 얼마나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작업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데이터화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럼 이대로 얘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얘가 똑같이 따라하면 이 정도 순위 올라가겠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레시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네, 맞습니다. 정말 수십 개의 마케팅 업체에서 문의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데들은 뭐가 좋고요, 뭐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키워드 잡으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인데 이 데이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23년도 5월 달부터 전국의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긁어서 모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 과거 데이터는 저희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이게 있으면 사실 영업부터 관리부터 고객 만족까지 다 편하게 시킬 수가 있는 결국에 실제로 매장에서 네이버 마케팅으로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네이버로 오는지 당근으로 오는지 인스타로 오는지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가 컴퍼니의 클라이언트 분이 되면 저희가 매장에 태블릿을 설치해 드립니다. 뭘 하냐면 방문 유형 신규 방문인지 재방문인지 하고 네. 뭐 보고 왔는지 지인 네. 추천인지 오프라인인지 네이버 보고 왔는 유튜브 당근 인스타 이렇게 하면 이게 포인트 적립이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저희가 네이버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당근마켓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로 식당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이유가 매출이 올라야 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네이버 상위 노출을 시켰는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를 만들었고 네. 실제로 모이는 데이터를 보니까 네이버로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면 당근이나 인스타에 마케팅비 태울 필요 없이 그 비용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비용을 네이버에만 태우면 훨씬 매출 상승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사장님들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결국에 이거는 완성이 되고 나면 뭐 가제를 JGX 장가 네. X로 지어놨는데 이건 뭐 이름은 바꾸고 지금 디자인도 싹 바꿀 건데 지금 초기 단계라서 저희 마케팅 대행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외부로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아까 인구 구조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좀 힘드신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개발자분들이랑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럼 네. 이걸 사용하면 자영업자분들도 광고비를 딴 데 안 쓰고 또 괜찮은 데 쓸 수 있겠네요. 효율적인 대로 네. 쓸 수가 있으니까요. 대행사분들이 이걸 네.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영업도 훨씬 쉬우실 거고요. 말로 꼬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꼬시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저는 사실 네. 거짓말을 쳐요. 때로는. 어떤 거짓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과장할 때도 있고 아, 흥분해서. 네. 그런데 이 숫자는 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로 얘기하려고 항상 좀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개발팀에서 타업체, 이제 경쟁업체 작업량을 분석을 해준 결과물을 넘겨받고 그 결과물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위 발주처 이제 토스 측에 리워드 트래픽 저장하기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됐으니까 우리 업체 똑같이 적용하는 거라고 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뭐 거의 100%에 근접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 수치에 맞춰서 작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업체마다의 뭐 어떤 키워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고 하나씩 찾아봤는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냥 업체명만 아니면 또는 키워드만 넣으면 네. 그냥 이 데이터가 쭉 나와버리니까 되게 간편해졌습니다. 업무 시간이 뭐 거의 1시간에서 한 5분으로 그렇게 네, 많이요? 진짜 심하게 좀 심할 정도로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간단해지기도 했고요. 원래는 업체 뭐 80개, 90개 맡고 있을 때만 해도 네. 진짜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됐는데 네.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업무 시간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280개에서 300개 사이까지도 하루 만에 혼자 업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업무 효율이 3, 4배 정도 증가한 거네요. 맞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보면. 혼자서 280개 업체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죠? 이번에 사진 영상팀. 사진팀이요.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어디예요? 수도에 있는 바타타 식당.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건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로 찍으신 거죠? 네, 맞아요. 뭐 핸드폰으로 찍고 하는 곳들도 많은데 저희는 웬만하면
하려면 전문 장비들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들보다 네. 우리가 확실하다 그런 거를 좀 어필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으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퀄리티 있게 찍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마케팅 대행사들이 많잖아요. 다른 대행사들에서도 지금 저희가 17군데인가요? 대행사 물량 받고 있는 게? 네, 17개 정도. 네, 17개 회사에서 저희한테 사진을 다 맡기고 있거든요. 다른 대행사들도 사진 상품이 있지만 자기 회사 직원인 척 오지만 결국에 저희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대행인 거죠. 대행. 네. 자기가 사진팀이 없어도 그냥 맡겨서 찍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쵸. 네. 잘하는 사람 보내면 되죠, 그냥. 제가 최근에 BBQ 인하대 후분점을 다녔거든요. 맛있게 잘 찍었네. 최근에 BBQ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BBQ는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보통 본사에서 이런 거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네, 가맹점들도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거 이렇게 본사에서 안 막아요 이런 거를? 따로 막지는 않은 시에 쳤던 것 같고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진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사진 찍고 싶다고 하셔서 BBQ 안에서도 좀 이제 치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랜차이즈도 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프랜차이즈 꽤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운영했던 홀매장인데 네. 이제 매장 인수하고 나셔서 지금 2년째 마케팅을 또 맡겨주고 계세요. 여기가 그럼 그 휴먼 스토리 나왔던 그 매장이에요? 네, 맞아요. 그 매장이고 네. 여기가 지금 그래도 매출이 6천만 원 넘게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6천이요? 그쵸. 연매출이면 큰일 나죠. 네, 월 매출 6천만 원 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가 컴퍼니의 뭐 주축돌 이제 본부장님이랑 이제 각 팀의 팀장님들인데 저희가 4년 전에 배달할 때부터 다 같이 오토바이부터 열심히 탔던 네. 그런 이제 분들이고 창립 멤버라고 보면 될까요? 창립 멤버죠. 네, 맞습니다. 그 배달 매장, 공장, 홀 매장, 그 다음에 이거 컴퍼니까지 네. 이때까지 다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들이죠. 그럼 뭐 힘들었던 시기, 좋았던 시기 다 같이 보내신 분들이 그죠. 저는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가산점. 어떤 업무하고 계시죠? 지금은 뭐 장가 컴퍼니에서 본부장 이렇게 총괄적으로 팀에 대한 부분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장 대표님이랑 알바하다가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산 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바했을 때 뭔가 될 것 같다. 이 친구는 배달 가맹 점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비 올 때도 태풍 올 때도 눈 올 때도 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 매장을 시작했어요. 네.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주 7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 울면서도 타보고 가끔 대표님도 원망도 해보고 막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성장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대표님이 옆에서 성장에 대한 발판을 좀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몸이 힘들고 정신이 나가더라도 하다 보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대행팀장 강승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업무하고 계시죠? 자영업자분들 이제 마케팅 대행해서 매출이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엄청 좋으신데 운동하셨나요?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요? 아, 이제 따로 운동 안 하셨고요?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얼마나 같이 일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인연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배달 매장이 제 친구가 이제 주방장을 하고 있어서 네. 잠깐 하루만 배달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당 하러 가야겠다 해서 처음에 가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 이러다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대표님이. 일단 좋은 점도 있었는데 네. 솔직히 배달 일이라는 게 20대 중반에 남 밑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맨날 밤마다 대표님께서 정산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둘이서 하루에 3시간 반 자면서 일을 할 텐데 네. 저는 300을 버는데 대표님은 많이 버시니까 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따라가면은 그래도 내가 절반은 가도 남들보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대표님께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를 받으셨는데 같이 입양을 했는데 30대 자영업자 보시면 침대 옆에 원래 바닥이 원래 제가 자던 자리였어요. 네. 강아지가 오고 나서 강아지가 그 자리를 얻고 저는 가게에서 라꾸라꾸 피고 겨울에 패딩 5장 이렇게 덮고 강아지한테 자리를 뺏기신 거예요? 그렇죠. 주도권을 뺏겼죠. 진짜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 맡아서 나왔는데 배달 매장 뭐 20개 중에 제가 제일 잘 되기도 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보상이 따라오면 따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잠은 못 잡지만 지금 지나가 생각하면 훨씬 더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없다고요? 네. 일단
극단적으로 따뜻해 보이지만 냉혈하십니다. 안아주는 부분은 많아도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리고 공과사가 확실하다. 아, 맞죠. 여기서는 좋은 얘기 하시죠. 아, 좋은 얘기.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장 일깨워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리고 제일 큰 건 제가 만약에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일 못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지 않았을까. 친형 같은 존재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장가 컴퍼니에서 컨설팅 팀장 역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전체 관리를 하시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마케팅 회사도 함께 하면서 컨설팅 팀도 함께 운영 중인데 매장에 뭐 좀 부족한, 매장이 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일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제일 오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모든 업적을 같이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친구로 만나서 알바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좀 안 맞습니다. 좀 다릅니다. 결이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오토바이 타면 그때 직원들이 뭐 코로나 걸리고 무릎 부서지고 둘이서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네. 한 일주일을 딱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힘들었잖아 하는 막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두 분은 되게 이게 의지가 많이 되시겠네요. 네, 저는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지금 이제 대표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저희 네. 자유로운 분위기고 사실 이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막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믿고 따라와주는 또 팀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또 달려올 수 있지 않았나. 참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결국 이 사업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훈훈한 얘기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일반 자영업자 분들한테 마케팅 대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영업 자체가 특히 식당은 하루에 근무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정도 되고 주 7일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손님을 이렇게 오게 하려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결국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좋은 상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거고 그럼 온라인에서도 이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이 오프라인에서 좋은 상권에 해당이 될 텐데 그거를 소개시켜주고 노출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좋은 상권에 들어가시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량 자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온라인 노출을 잡지 않는 이상 매출을 상승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온라인 노출을 시키는 마케팅 대행사가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꼭 필요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엄청 많은데 네. 장가 컴퍼니만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차별점은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저희는 사장 출신만 뽑습니다. 사장을 했던 분들만요? 맞아요. 음식점을 운영해 봤던 음식점 사장이 돼 봤던 분들만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다 식당 사장님들인데 네. 식당을 뭐 운영을 해봐야지 그 고충을 알거든요. 그래야지 그 고충에 대한 공감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뭐가 간지러운지를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식당도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은 대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 뭐 장사를 알까 싶습니다, 사실. 그 뭐 컴퓨터 앞에만 있는다고 이게 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대행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사장 출신들이 운영하는 대행사는 네.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개발자가 저희는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발자 4명 월급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1,500 이상이 나갑니다. 그 비용을 투자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 마케팅을 했을 때 그런 성과를 수치를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치가 없으면 계속 사기를 치게 돼요. 대행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왜 매출이 안 오른다 그래요? 하면서 대행사 입장이 있을 거고 사장님 입장에도 돈을 냈는데 매출이 안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열심히 해서 노출은 됐는데 클릭이 안 됐다. 그러면 사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든 사진을 바꾸던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진을 바꿔가지고 눌러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매출 전환이 안 되는 거면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리뷰가 많이 안 쌓여서 네.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명확하게 문제를 찝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고 네. 근데 보통은 이런 수치화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안 오른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냥 무작정 돈 더 쓰셔야 된다. 되게 사기치기 좋은 구조네요. 그쵸.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안 나오면 위축되고 네. 뭔가 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속아서 계속해서 사는데 마케팅 대행사에서 제시한 원인이 네. 진짜 그 이유가 맞냐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안 따져보기 때문에 네. 그걸 데이터로 수치화로 그리고 저희가 성과가 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이런 모토를 걸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오프라인 상권이랑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월세를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데 앞에 사람들이 안 지나간다?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에요. 예. 근데 저희한테 맡겼는데 노출이 안 늘어난다? 그럼 저희는 사기꾼인 거거든요. 네. 그래 노출이 늘지 않았을 때는 저희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자신이 있다는 거고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환불을 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초반에는 환불을 많이 해드렸어요. 노하우가 좀 없을 때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 6개월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고객의 매출이 곧 우리의 매출이다 라는 이제 회사 사명이 있는데요. 네. 클라이언트 분들이 돈을 버셔야지 그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쓸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분들의 매출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과 다르게 저희는 저희 클라이언트가 되면 굉장히 귀찮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귀찮게 해요? 저희는 입만 벌리면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사장님 이거 바꾸셔야 된다,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 왜 리뷰 오늘은 이거밖에 안 쌓으셨냐, 좀 더 쌓으셔야 된다. 제가 배달 매장 하면서 하나의 매장에서 월 1억 2천까지 팔았던 거, 홀 매장 하면서 월 3억까지 팔았던 거, 그런 노하우들을 사장님들한테 다 전수를 하면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실천을 안 하시고 계시면 사장님 망할 거냐, 우리 한 팀이다, 같이 매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혼내기도 많이 하고요.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네요. 정확히 그 표현이 맞죠.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보다는 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저희가 어차피 평생 함께 갈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마케팅 대행을 안 맡기고 결국에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될 텐데 직접 추후에 하실 수 있게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대표님은 이 배달로 시작하셔서 마케팅 대행사까지 차리셨는데 뭐 네. 일 하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기 전에는 장사를 정말 여러 개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장사를 할 때는 이게 가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가게 운영을 계속해서 돌려야 되니까. 근데 마케팅 대행사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매장은 이것 때문에 잘 되는구나, 이 매장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서 경험치가 정말 늘어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 마케팅 대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은 안 필요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들에서 협업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마케팅 대행뿐만 아니라 쇼핑몰, 한우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마케팅을 같이 하자 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기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식당을 하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거든요. 마케팅 대행은 어찌됐건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일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신가요? 자영업자분들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회생까지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기다가 매출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매출이 4천, 5천, 6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말 고맙다고 막 선물 세트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감사 인사 받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 거기다가 뭐 음식이 맛있다고 너무 맛있어요 하는 뿌듯함이라는 차원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또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훨씬 고부가가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힘든 순간도 있나요? 힘든 순간들도 많죠. 이제 뭐 직원을 뽑다가 직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업체를 막 가지고 차려서 나간다거나 고객을 그대로 데리고 나갔다고요?
네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매출이 실제로는 안 올라서 이제 고객과 다투게 되는 경우들. 그럴 때는 이게 정말 뭐 힘들 때도 많은데, 뭐 어딜 가나 이런 서비스 직종에는 그런 손님들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서비스 업종의 고질적인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로 시작해서 직원 수도 많고 매출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저도 정말 과거를 회상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불과 4년, 5년 전에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끔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개발자를 뽑아서 어플을 개발하고 있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과거를 돌아서 가면 결국에 시작은 그냥 발레 디는 것밖에 없거든요.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결국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레 딛기가 두렵고 무섭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도전들을 많이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왕 발 내딛는 거, 공급과 수요를 생각했을 때 돈이 벌릴 만한 사업에 발을 내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네, 요즘에 뭐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불경기, 요즘에 안 좋은 키워드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결국에 나라탄만 하게 되면 해결 방안이 없어집니다. 여전히 지금 신생 맛집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매장들이 왜 잘 되는지를 이제 파악해 보시면 분명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마코장 채널, 제 채널에서도 이게 뭐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